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간밤 나스닥이 5% 이상 폭락을 하면서 어려운 시장이 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3% 이상 개파락 출발 이후에 소폭 회복세 그리고 양봉으로 끝나긴 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중요한 구간을 이탈하면서 우리는 다행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외인들은 오늘도 물량을 쏟아냈는데요. 과연 언제쯤 바닥이 잡히고 반등을 이어갈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만 사용해 주신다면 무료방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달부터 1년이 넘게 무료로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종목 추천,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종목은 자제하고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주식은 팔알이 인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할 때, 쉬어가야 할 때, 그리고 기다려야 할 타이밍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나 좀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정보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사만 이용하신다면 돈 하나 들지 않는 무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주식시장은 어제와 또 반대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간밤 미 증시는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해서 8.3%를 기록을 했고 예상치보다도 상회한 모습인데요. 인플레이션 충격 여파에 미국 주요 지수는 폭락을 했고 투자 심리 또한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5% 이상 또 폭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9월달 FOMC에서 100bp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낙폭이 확대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도 미장의 영향을 받아서 2% 이상씩 또 급락하는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세도 좀 있었으나 외인과 기관이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확대를 하면서 낙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축소가 되었습니다. 미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1.5% 정도의 이런 하락률은 크게 느껴지진 않았고 생각보다는 공포감까지는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원달러 환율도 보시면 13년 만에 처음으로 1390원을 좀 돌파를 하면서 수급들도 모두 좋지 못했는데요. 외인이 1630억, 기관이 2390억 매도를 한 코스피가 1.5% 정도 하락 마감이면 굉장히 선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불확실성이 지나간 만큼 내일은 좀 저점 매수 여기에 다시 좀 반등하는 흐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녀석들로 볼 수가 있겠는데 원전 테마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 국면을 길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은 8월 26일까지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 기점으로 계속된 하락세가 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는 블록딜이 발표되기 전이죠. 8월 30일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가 지금까지 하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시장에 안 좋아진 탓도 있겠지만 원전 관련주들의 조정이 과도하게 나오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드는 요즘 흐름인데요. 물론 8월달 다른 종목군들보다도 강하게 좀 올렸고 하락도 당연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그리고 산업의 방향은 유효한 상황인데 8월달의 상승폭을 9월달 들어와서 모두 잡아먹었습니다. 단순하게만 보면 외인들이 8월달 원전주들을 좀 많이 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다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외인들의 매도세가 일단 멈춰야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려는 시기라고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전주들이 다시 꿈틀댈 때 두산 에너빌리티도 반등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매매 동향은 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락을 주도하는 투자자는 외인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외인이 오늘 87만 주 순매도가 되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외인들 따라서 69만 주 던졌습니다. 외국계 증권에서도 모간서울이 50만 주가량 이렇게 좀 던졌는데요. 내일은 매수를 해주겠지, 내일은 조금 들어와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지만 8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기관들도 좀 상세로 보시면 전 투자자들이 모두 매도세를 보였고, 더 빠지지 않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좀 다행스러운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체크를 하면서 언제쯤 외인들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을 하게 될지, 외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개인들과 또 얼마나 교환이 될지 반등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관들의 이런 매수세도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공매도를 좀 보시면 6.4%의 비율로 39만 주가 나왔습니다. 외인과 그리고 기관, 외국계 증권, 프로그램까지 모두 나갔기 때문에 공매 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공매 잔고 같은 경우도 블록딜 이전까지는 700만 주까지 감소세를 보여주다가 현재까지 1040만 주로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좋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외인과 프로그램, 외국계까지 블록딜 이후 공매도와 어떤 이해관계가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지금은 공매도도 활발하고 주요 투자자 수급도 계속 이탈이 되는 건 현재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좀 현저히 매도세보다 좀 줄어들고 있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수치만 보셔도 외인, 기관, 개인은 계속 매수세, 외인은 계속 매도세, 그리고 기관도 좀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또 나갈 때 크게 좀 물량을 실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수급의 개선이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3% 하락한 17,5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양봉으로 끝나긴 했으나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중요했던 이런 구간들을 계속해서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19,000원에서 이번에 좀 지지가 나오나 싶었지만 장대음봉을 다시 맞았고, 다시 18,000원에서 좀 지지가 나오나 했으나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17,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17,400원, 제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해둔 지지 라인이 참 중요할 수 있는데, 만약에 17,000원이 뚫리게 되면 16,000원까지도 좀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블록딜 개파락 이후에 강하게 이렇게 좀 주가를 흘러내렸고, 아직까지 하방으로 꺾이지 않았던 여기 파란색 선 21선도 좀 꺾이면서 너무 과도하게 주가를 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전 사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7월 말 상승 탄력이 좀 붙기 전까지 주가가 돌아왔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이라던가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해 7월 말처럼 여기를 좀 지지하고 되돌리느냐, 아니면 올해 2월 달이나 그리고 6월 달처럼 16,000원까지는 또 지지 테스트를 하고 되돌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서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보셔도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2만원 구간과는 좀 더욱 멀어졌고, 주봉으로 보셔도 일단 하방 추세선 거의 이탈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든 수급이 빨리 돌아서든 반등 흐름을 강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필요할 것 같고, 반등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못해도 19,000원, 2만원까지는 되돌려야 의미가 일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다시 언제쯤 돌릴지 수급과 함께 지켜보시는 게 맞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 원전 수출 13년 만에 부활, 생태계 복원 기대가 크다. 아랍에미리트 사업에서 보여준 한국의 우수한 건설 역량과 사업관리 능력을 입증받은 쾌거입니다.
한수원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측 건설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지난 8월 2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번 계약은 한수원이 주도한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 사업이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이후 한국은 10년이 넘는 동안 추가적인 해외 원전 사업 수주가 없었다. 해외 경쟁사의 사례 등 여러 상황을 분석해보니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에 부분 참여했고, 프랑스 프라마톰은 러시아의 헝가리 팍스2 원전 사업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등 글로벌 원전 기업들은 대형 원전 건설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에 한수원도 한국형 원전 수출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을 다각화하기로 하고, 한국형 원전 수출 노력과 더불어 소규모 기자재 공급, 유지관리, 용역 및 해외 원전 건설 참여에 주목했다. 그리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엘다바 원전 사업 개발에 착수를 했고, 5년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단독 협상자로 선정이 됐고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한수원은 기자재 구매에 착수하고 현장 공사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국내 건설사가 시공을 담당하게 되고 한수원이 직접 기자재를 구매할 예정으로 다수의 국내 원전 기자재 공급사의 참여가 예상된다. 이를 통해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원전 기자재 공급사는 러시아 원전에 대한 납품 실적을 획득해 추후 러시아 원전 건설 사업에 자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엘다바 원전을 통해 중동 지역에 특화된 건설 경험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이집트 현지 기업과도 협력을 강화해 추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5월 7월 1차 측 건물 최초 콘크리트 타설을 착수해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8년 1호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전 생태계에 대한 복원, 그리고 원전 산업의 부활, 기대감은 계속해서 기사화가 되고는 있으나 원전 관련주들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은 계속 나왔던 이런 중복적인 내용들보다도 한 번에 호재가 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수주 소식이라던가 또 SMR, 유스케일 파워로 해서 좀 기자재 공급 소식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과연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고 떨어졌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나올 게 있는지, 회사 차원에서도 좀 주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같이 해야 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전에 대응이 안 되셨다면 지금은 다시 버티고 반등을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대응하시고 싶은 분들이나 앞으로 좀 종목 추천 받아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면 무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